바로 보는 해외 주식 투자 정보 이베스트 TV.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진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석훈입니다. 오늘은 프라임 밸류체인 번외편으로 해외 주식 제1탄 자율주행차에 대해 2회에 걸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프라임 밸류체인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각 부분 및 관련 기업에 대해 소개가 됐었는데요. 프라임 밸류체인 번외편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한 설명과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밸류체인에서 정의한 자율주행차의 구성 부문은 11개입니다. 인포테인먼트, 블랙박스, 자율주행 솔루션, 반도체, 제어, 라이다, 통신, 카메라, 레이더, 콘덴서, 커넥터가 그것입니다. 그럼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먼저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의미로 차량 내부에서 각종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비디오, 오디오를 시청 및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제품들은 주로 이제 LG전자라든가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제품을 좀 생산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 에스텍이란 기업이 자동차용 이제 음향기기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 하만이라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었죠. 거기에 자동차용 스피커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포테인먼트 부분에 관련된 해외 기업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네, 인포테인먼트 부분과 관련된 해외 기업으로는 하만과 덴소가 있습니다. 하만은 좀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미국 기업이고요. 지난해 11월에 삼성전자가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반독점 심사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덴소는 1949년에 설립된 일본 기업이고요. 도쿄증권거래소와 나고야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솔루션 부분,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설명 좀 해주셔요. 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길 앞에 놓인 그 환경이나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을 무시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속도를 줄이고 우회하여 갈 것인가를 좀 하는 판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그러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동시에 빠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내 기업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더불어 인공지능 외에도 자동차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좀 많이 필요한데요. MDS 테크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내부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체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시스템 솔루션을 이번에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미국 기업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의 힘이 느껴지는 분야고요. 알파벳,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이 앞서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중국의 바이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상하이 모터쇼에서 자율주행 플랫폼인 프로젝트 아폴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차는 이제 도로 위에 스마트폰이나 PC처럼 거의 좀 같은 그런 기능을 좀 수행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이는 그 PC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PC와 스마트폰의 역시 그 핵심 부품은 반도체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반도체가 있어야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칩스앤미디어, 또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IA, 또 넥스트칩, 텔레칩스, 유니트론텍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그 자동차용 반도체를 이제 수입 유통을 해가지고 그 국내의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기업들에 납품을 하는 반도체 유통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앞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해외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미국 기업으로는 퀄컴,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스카이웍스, 램 리서치, 테라다인 등이 있고요. 일본 기업으로는 르네사스, 도시바 이렇게 2개 기업이 있고, 영국 기업으로 ARM 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관련돼 있네요. 다음으로는 제어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린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제어에는 2가지가 있는데 속도에 관한 제어가 있고 이제 진행 방향을 바꾸는 조향에 대한 그런 제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속도와 관련된 제어 기능은 ACC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적응형 순환 컨트롤이 있는데 전방 차량 상황에 맞게 이제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진행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 역시 매우 중요하죠. 네, 방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조향과 관련된 이제 제어 기능은 LKAS라고요.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스템이라고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이제 차선을 이탈할 경우에 차량 스스로 조향 및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하고 만도 같은 그런 큰 기업이 있는데 특히 만도는 제어 쪽 관련된 다수의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좀 글로벌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어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으려면 또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터를 만드는 기업으로는 LG 이노텍과 S&T 모티브 같은 그런 국내 기업들이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어 부분에 해당하는 미국 기업으로는 보쉬, 컨티넨탈, 델파이 등이 있고요. 아마 자동차를 좀 아는 분들은 이 기업들 이름을 여러 번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모듈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1회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분은 라이다 부분입니다. 라이다가 뭔가요? 라이다는 이제 사실 레이더하고 좀 비슷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레이더 같은 거 이제 전파를 통해서 이제 그걸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다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를 이제 쏴가지고 그게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와 달리 퍼지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3차원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거리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그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없고 그래도 국내 대표 이제 부품 회사인 현대모비스가 2020년 이후에 이제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아쉽군요. 그럼 해외 기업을 알아보죠. 네, 라이다 부문에 해당하는 해외 기업으로는 미국 기업이 있고요. 벨로다인과 쿼너지 2개 기업이 있는데 2 기업 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기술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상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프라임 밸류 체인 번외편으로 해외 주식 제1탄 자율주행차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 상품 및 해외 주식 거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 상품 및 해외 주식 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운용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ETF 취득 전에 투자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주식 및 ETF 거래 시 온라인 기본 수수료는 0.015%, 해외 주식 및 ETF 거래 시 온라인 기본 수수료는 0.25%에서 0.3%이며 거래 시장과 매체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